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내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기간 생애 최고의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강원도 문화올림픽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는 올림픽 기간 동안 문화예술 공연,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문 예술단체의 공연은 평창과 강릉에서 1일 3회 열리고 체험 전시는 체험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과 강릉, 정선, 평창 도심 지역에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 등이 설치됩니다. 또 강원도에서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분단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단종 국장재현, DMZ 평화예술제 등 스페셜 이벤트도 열립니다. 이와 함께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와 장애인 문화교류 등 문화올림픽 홍보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북 익산시가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공기질에 대비 전북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총 3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미세먼지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상반기 때부터 노면 살수를 실시하였고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였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PM10은 69% 저감을 시켰고 PM2.5는 63%를 저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때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정부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원인에 따른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생활주변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병행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용암 동굴이 양돈 농가들이 무단 방류한 수천 톤의 가축 분뇨로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난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공식 항의에 나섰습니다. 도내 양돈장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 축사 낙취 및 폐수 무단 방류 근절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이날 원지사와 면담을 갖고 주민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항의 서한에는 가축 분뇨 무단 방류 양돈 농가 구속과 전 양돈 농가의 전수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원지사는 도정에 신뢰를 걸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중심으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점검 횟수를 종전보다 5배에서 10배로 늘려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 1차 경고 없이 바로 시설 사업장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의장단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의회 의장단에서 한경호 권한대행 체제에 도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과 사회 간접자본 투자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농축산업 대책을 비롯해 도정 전 분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의장단은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 6일 현지 의정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정책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각종 대형 특수 재난 사고에 대비한 전담 조직인
광역 119 특수구조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구조단은 특수재난구조대, 순환구조대, 항공구조구급대 등 3개 조직의 정예 특수구조대원 5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소방 헬기와 소방정, 화생방 분석차 등 241종, 2,315점의 첨단 장비와 구조 장비를 갖췄습니다. 구조단은 앞으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대응과 항공기 사고, 열차 사고 등 특수사고는 물론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에 앞장섭니다. 또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때 초기 인명구조, 구급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실종자 수색에 투입할 인명구조견 3마리를 도입해 탐색 전문구조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매년 주택을 신규 매입해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있지만 임대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올해 10월부터 매입 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의 임대보증금을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등과 함께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부터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 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거주기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 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2,300개 신규 입주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최근 계란 살충제 사태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계란 산지 가격이 전월 대비 32%나 하락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계란 1,000만 개를 수매하여 비축 관리합니다. 계란 수매는 농협을 통해 이번 주에 약 500만 개, 다음 주에 약 500만 개를 각각 수매하고 수매 후 7일 이후부터 선입, 선출 방식으로 신선란으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집행 시 총 14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전 해제, 집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 유도하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